60세 이상이라면 지금 가장 두려운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근육 감소증일 겁니다. 거울 앞에 서면 예전보다 허벅지가 가늘어진 것 같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거나 무릎이 후들거리는 순간이 늘어났다고 느끼시지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어야 근육이 산다. 과연 그럴까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믿는 것과 달리 근육은 고기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소 속에 숨어있는 단백질이 고기보다 더 안정적으로 더 오래 근육을 지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이미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한 노화 연구팀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고기 위주 식사를 한 그룹보다 콩, 시금치,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근육 유지율이 20% 이상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실을 우리는 거의 알지 못했을까요? 고기는 단백질의 대표 상징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삼겹살, 스테이크, 닭가슴살. 마치 이것이 근육 건강의 전부인 것처럼 세뇌되어 왔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소화 효소가 줄어들고 위와 장의 흡수력이 약해지면서 고기 속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합니다. 이때 남은 것은 단백질이 아니라 노폐물과 독소, 그리고 근육을 오히려 갉아먹는 염증 반응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도 힘이 빠지는 경험 없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채소 속 단백질은 우리 몸에 훨씬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콩 단백질은 위장 부담이 적고 시금치 속 아미노산은 근육 합성을 도와주는 부스터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호박씨 같은 씨알류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마그네슘과 아연 같은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어 고기 단백질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줍니다. 즉, 단백질, 폐수, 미네랄이 손잡고 근육을 살리고 혈관까지 보호하는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논쟁이 있습니다. 채소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다라는 주장이 있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다양한 채소 단백질을 함께 먹으면 아미노산 균형이 충분히 맞춰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두부 한 조각과 현미밥, 거기에 시금치를 곁들이면 고기 못지않은, 아니 오히려 노인에게는 더 나은 단백질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근육을 살리는 채소 단백질 5가지와 근육을 녹여버리는 나쁜 습관 3가지를 모두 알게 됩니다. 단 한 달만 식단에 변화를 주셔도 다리 힘이 돌아오고 일어나 앉는 동작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작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에 저는 대전입니다. 저는 부산입니다. 저는 서울입니다. 하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놓치신다면 10년 후 여러분의 근육은 지금보다 25%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저녁 밥상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여러분은 여전히 힘차게 걸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소 단백질. 바로 콩과 두부의 힘입니다. 한국 식탁에서 늘 가까이 있었지만 우리가 가볍게 지나쳤던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콩과 그 콩으로 만든 두부입니다. 사실 콩은 단순히 밥상에 오르는 반찬이 아니라 노년의 근육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 단백질과 식물 단백질을 비교하면서 고기는 진짜 단백질, 콩은 보조 단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따져보면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콩 단백질에는 근육 합성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소플라본과 글리시닌 같은 성분은 고기에는 거의 없는 특별한 작용을 합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해 폐경 이후 근육과 뼈를 동시에 보호하고, 글리시닌은 혈당을 안정시켜 에너지를 꾸준히 공급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빨리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혈당과 관련이 있는데, 콩 단백질은 그 균형을 잡아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장수 마을로 알려진 오키나와에서는 매일 두부와 콩 제품을 먹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 노인의 평균 근육량은 같은 연령대 서양인보다 높고, 넘어짐으로 인한 골절 사고가 현저히 적었습니다. 단순히 고기를 줄이고 두부와 콩을 늘렸을 뿐인데도 근육과 뼈가 동시에 지켜진 것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콩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중 메티오닌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현미보리 잡곡에는 메티오닌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즉, 두부 반모와 잡곡밥 한 공기를 함께 먹는 순간 아미노산의 균형은 고기 못지않게 완벽해집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드시는 된장찌개 한 그릇에도 이미 이 조합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비싼 스테이크를 매일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소화와 흡수력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고기 단백질은 덩어리째 남아 장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콩 단백질은 훨씬 잘게 분해되어 위와 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고기는 단단한 자물쇠가 달린 문을 억지로 밀어 열어야 하는 단백질이라면, 콩은 부드럽게 열리는 미닫이 문 같은 단백질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콩 단백질을 꾸준히 먹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은 70세 이상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두부와 콩 단백질 보충식을 매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근육량은 평균 8% 증가했고, 특히 하체 근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속도가 빨라지고 앉았다 일어서는 횟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연구자는 근육 감소증은 단백질 부족만이 아니라 흡수 문제이기도 하다. 노인에게는 흡수가 쉬운 콩 단백질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기를 분명 많이 먹었는데도 여전히 다리에 힘이 없고 아침에 일어날 때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백질 섭취량의 문제가 아니라 흡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콩 단백질이 바로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만 콩을 꾸준히 챙겨 드셔보십시오. 두부 반모 삶은 콩 한 줌 혹은 콩으로 만든 두유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근육뿐 아니라 혈관뼈, 그리고 전신의 활력을 동시에 살려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과 지속성입니다. 오늘 저녁 반찬에 두부를 올리고 내일 아침밥에 콩밥을 지어 드신다면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근육을 지키는 매일의 치료제가 됩니다. 콩은 싸고 구하기 쉽고 오랫동안 우리 식탁을 지켜온 친구입니다. 그 친구를 다시 불러내 근육을 지켜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또 하나의 강력한 채소 단백질, 바로 시금치와 케일 같은 잎 채소 속의 숨은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잎 채소를 단순히 비타민과 섬유질 공급원으로만 생각합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고기와 계란이지 시금치나 케일은 그냥 곁들임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시금치와 케일 같은 잎 채소는 단순한 곁들임이 아니라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숨은 연료입니다. 우선 시금치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100개끔 쪼당 단백질 함량만 보아도 고기와 비교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금치 속에 들어있는 베타인과 질산염입니다. 베타인은 근육세포 속에서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질산염은 혈관을 확장시켜
근육에 산소와 영양소를 빠르게 공급합니다. 쉽게 말하면 시금치는 근육에 필요한 연료와 도로를 동시에 깔아주는 셈입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스웨덴의 한 대학 연구팀이 성인에게 매일 시금치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단 10일 만에 근육 효율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즉, 같은 운동을 해도 덜 지치고 더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연구자는 시금치 속 질산염이 혈액순환을 개선해 근육 기능을 높인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고기만 먹으면 충분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에는 분명 단백질이 많지만 혈관을 열어주는 질산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고기만 의존하면 단백질은 들어오지만 근육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반면 시금치나 케일을 곁들이면 단백질이 근육까지 배달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고기와 채소를 함께 먹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고기 대신 채소 단백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노년기에는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케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케일은 단백질뿐 아니라 루테인과 카로티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근육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쉽게 손상되는 이유는 단순히 단백질 부족이 아니라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때문입니다. 케일을 꾸준히 먹으면 근육이 덜 손상되고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실제로 케일 섭취군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운동 후 근육통 회복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아직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채소 단백질은 양이 적기 때문에 근육에 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채소 단백질의 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작용 방식을 봐야 합니다. 잎채소는 단백질 공급원일 뿐 아니라 단백질이 근육에 흡수되도록 돕는 혈관 확장제 역할까지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적은 양의 단백질도 훨씬 효과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고기를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무거운데 채소와 곡물을 함께 먹었을 때는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지는 순간, 바로 그 차이가 흡수와 대사의 차이입니다. 고기만 잔뜩 먹는다고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근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잎채소가 그 환경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한 끼는 꼭 시금치나 케일을 곁들여 보세요. 나물 무침, 샐러드국에 살짝 넣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또 시금치 케일 스무디를 아침에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아침에 마시면 하루 종일 혈관이 열려 있어 활동할 때 근육에 영양이 더 잘 전달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잎채소는 근육을 위한 보조 배우가 아니라 실제 무대를 움직이는 감춰진 주연입니다. 고기만으로는 불가능한 근육 회복과 에너지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시금치와 케일 같은 채소입니다. 오늘 저녁 반찬에 한 줌의 시금치, 내일 점심에 케일 몇 장을 올려보세요. 그것이 바로 근육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도 간단한 습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살리는 또 다른 비밀 씨앗과 견과류의 단백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콩과 잎채소가 근육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사실은 비교적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눈을 돌리면 우리 곁에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씨앗과 견과류입니다. 호박씨, 아몬드 해바라기씨, 호두 같은 식품은 단순한 간식거리가 아니라 노년의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살리는 보물 창고입니다. 우선 씨알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호박씨, 30g만 먹어도 달걀 1개와 맞먹는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이 단백질은 소화와 흡수가 빠르며 동시에 마그네슘과 아연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율하는 미네랄이고 아연은 단백질 합성 자체에 필요한 핵심 성분입니다. 다시 말해 호박씨는 단백질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그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는 과정까지 밀어주는 양손잡이 선수와 같습니다. 아몬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몬드는 100가당 단백질 함량이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근육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고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나 작은 활동에도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는데 아몬드는 그런 손상을 최소화하는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합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된 실험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하루 한 줌의 아몬드를, 다른 그룹에는 일반 간식을 제공했습니다. 12주 후 아몬드를 섭취한 그룹은 하체 근육 지구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계단 오르는 속도가 15% 빨라졌습니다. 연구팀은 아몬드의 단백질과 항산화 작용이 시너지 효과를 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바라기 씨 역시 놀라운 자원입니다. 해바라기 씨에는 단백질과 더불어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고 혈류를 원활히 합니다. 근육은 단백질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혈액이 잘 통해야 영양이 전달되고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해바라기 씨는 근육을 위한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물론 견과류와 씨알류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로리가 너무 높아 오히려 체중 증가를 유발한다.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맥락이 빠져 있습니다. 하루 한 줌, 즉 3치금가분 정도의 적정량을 지킨다면 칼로리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만감을 높여 과식이나 군것질을 막아주고 근육과 혈관에 동시에 이득을 줍니다. 결국 문제는 양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늦은 밤 출출해서 과자나 빵을 집어먹은 뒤 몸이 무겁고 속이 더부룩해진 적, 만약 그때 과자 대신 아몬드 한 줌이나 호박씨를 드셨다면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근육과 혈관을 살리고 속도 훨씬 편했을 겁니다. 작은 선택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한 번 간식 시간을 씨앗과 견과류로 바꿔보십시오. 아침 식사에 오트밀을 드신다면 그 위에 아몬드와 호박씨를 뿌리십시오. 점심 후 출출할 때 과자 대신 해바라기 씨를 한 줌 드셔보세요. 저녁에 TV를 보며 땅콩이나 아몬드를 몇 알 씹는 습관도 훌륭합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지키고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결국 씨앗과 견과류는 단순한 군것질이 아니라 노년의 근육과 혈관을 위한 작은 약방입니다. 고기 한 점 줄이고 대신 호박씨 한 줌을 더하는 것이야말로 똑똑한 식단 전략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잡곡과 곡물 속에 숨어있는 단백질의 힘, 그리고 그것이 근육과 혈관을 어떻게 동시에 지켜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늘 빠지지 않는 것이 쌀밥입니다. 그러나 흰쌀만 고집하는 식습관은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흰쌀은 단백질이 적고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근육과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곡물과 잡곡으로 눈을 돌리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귀리, 퀴노아, 현미 같은 곡물에는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한 숨은 단백질과 에너지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귀리를 살펴봅시다. 귀리는 아침 식사 대용식 정도로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노년의 근육을 지키는 강력한 식품입니다. 귀리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소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 에너지를 오래 지속시켜주고 근육세포가 안정적으로 영양을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즉, 귀리를 먹으면 단순히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오래 가도록 연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퀴노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퀴노아는 완전 단백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갖춘 몇 안 되는 식물성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고기와 달리 소화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근육 합성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한 번에 공급해 줍니다.
실제로 남미 안데스 산맥 지역에서는 수천 년 동안 퀴노아가 주요 식량이었고 고지대에서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근육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미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흰쌀로 밥을 지으면 단백질이 거의 사라지지만 현미에는 단백질과 함께 미네랄 비타민 B군이 살아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연과 BX는 근육이 에너지를 쓰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력자입니다. 쉽게 말해 흰쌀밥은 불을 붙이고 금방 꺼지는 장작불이라면 현미밥은 천천히 오래 타오르는 숯불입니다. 노년의 몸에는 이런 안정적 연료가 더 필요합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곡물 단백질의 가치를 점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잡곡밥이 씹기 불편하고 소화가 어렵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잡곡을 적절히 섞어 조리하면 소화 효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아 근육 손실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흰쌀밥을 먹고 나면 금세 졸리고 힘이 빠지는데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먹었을 때는 오래도록 든든하고 몸이 가벼운 느낌. 바로 그 차이가 근육과 혈관에 쌓이는 에너지의 질적 차이입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균형 잡힌 연료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100% 현미밥으로 바꾸기 힘들다면 흰쌀에 귀리나 보리, 퀴노아를 조금씩 섞어보세요. 7:3 혹은 이 비율로만 바꿔도 단백질과 영양 균형이 달라집니다. 또 아침에 귀리죽을 한 그릇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달걀 한 개와 함께 먹으면 완벽한 단백질 조합이 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곡물과 잡곡은 단순한 밥의 변형이 아닙니다.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지키며 하루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이어주는 숨은 단백질 저장고입니다. 고기 위주의 식단만 고집하는 대신 밥상에 잡곡과 곡물을 올리는 순간 노년의 몸은 훨씬 더 강하고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근육에 도움이 되는 음식만큼이나 근육을 조용히 해치는 음식들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 경고의 첫 번째 이야기, 과도한 육류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근육을 살리는 채소 단백질과 곡물 단백질의 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괜찮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과도한 육류 섭취는 근육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이 들면서 소화 능력이 약해지는 점을 떠올려야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량과 소화 효소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때 고기 단백질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몸은 이를 다 분해하지 못하고 일부가 장에 남게 됩니다. 남은 단백질은 단백질이 아니라 독소와 가스 염증을 일으키는 찌꺼기로 변합니다. 이것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근육세포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결국 고기를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는 믿음이 오히려 힘을 빼앗는 셈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고기를 매일 많이 먹은 70대 남성 그룹은 적당량만 섭취한 그룹보다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들었고 지방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근육 대신 뱃살이 차오른 것이죠. 학자들은 이를 단백질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즉,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데도 근육은 줄고 건강은 나빠지는 역설적인 현상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통해 들어오는 단백질은 반드시 지방과 함께 따라옵니다. 젊을 때는 몸이 이를 소화해내고 일부를 근육으로 돌릴 수 있지만 노년기에는 그 지방이 혈관을 막고 염증을 키우며 근육세포를 공격하는 주범이 됩니다. 특히 혈관이 막히면 근육으로 가야 할 산소와 영양이 차단되므로 근육은 점점 더 빠르게 쇠약해집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고기를 충분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리에 힘이 없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찬 경험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단백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도한 고기 섭취가 근육을 해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육류 단백질은 여전히 노인에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당량의 고기와 함께 채소, 곡물, 씨앗, 단백질을 함께 섭취할 때 균형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단백질의 질과 흡수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양만 늘리면 오히려 건강은 멀어집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만 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더니 육류 위주 식단을 고집한 그룹은 사망률이 높고 특히 근육 감소증 발생률도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육류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콩, 곡물, 채소 단백질을 늘린 그룹은 근육 손실이 늦어지고 활동성이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셨나요? 고기를 많이 먹고 난 뒤 속이 더부룩하고 무거워 오히려 몸을 움직이고 싶지 않았던 날. 반대로 채소와 곡물 위주로 식사했을 때는 몸이 가볍고 산책이나 활동이 더 하고 싶었던 날. 바로 그것이 과도한 육류가 주는 차이입니다. 몸이 가볍게 느껴지는 식단이야말로 근육을 살리는 식단입니다.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고기 섭취를 2, 3회로 줄이고 그 외의 날에는 콩두부, 잡곡밥, 잎채소, 견과류로 단백질을 채워보십시오. 고기를 드시더라도 반드시 채소를 곁들여 소화와 흡수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기름진 부위보다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를 선택하고 양을 줄이는 대신 다른 단백질 자원을 곁들이면 훨씬 균형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기는 여전히 필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과도하면 독이 됩니다. 노년의 근육을 지키려면 고기를 줄이고 채소와 곡물 씨앗 단백질을 늘려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고기보다 더 큰 함정을 가진 음식, 바로 가공육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를 줄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햄이나 소시지, 편육 같은 걸로 단백질을 보충하면 되겠지. 겉보기에는 고기를 가공해 만든 음식이니 단백질도 충분할 것 같고 씹기도 편하니 노인들에게 더 적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가공육은 근육을 살리는 음식이 아니라 근육을 조용히 녹여버리는 함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첨가물입니다. 햄과 소시지에는 보존제 색소, 방부제 나트륨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단백질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염증이 생기면 근육세포는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상됩니다. 특히 노인에게 만성염증은 근육 감소증의 주범입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담배와 같은 등급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장암 위험이 높고 동시에 근육 감소와 당뇨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증가합니다. 단순히 단백질만 보고 선택했다가는 몸 전체를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나트륨 과다입니다. 가공육 한 조각에는 소금을 듬뿍 친 것보다 더 많은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이 과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손상됩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근육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이 차단되고 결국 근육은 더 빠르게 쇠약해집니다. 소시지를 먹고 힘을 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근육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린 셈입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끔 먹는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일부 학자들도 가끔 소량 섭취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습관입니다. 바쁘거나 편리하다는 이유로 가공육을 자주 선택하다 보면 어느새 식단의 주된 단백질 공급원이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근육과 혈관은 서서히 손상되고 눈에 띄지 않게 체력이 떨어집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8세 남성이 있었습니다. 평소 고기를 잘 먹지 못해 햄과 소시지로 단백질을 보충해 왔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다리 힘이 눈에 띄게 약해지고 걷는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 있었고 혈압과 혈당도 모두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식단을 점검해 보니 아침에는 소시지, 점심에는 햄 샌드위치, 저녁에는 편육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가공육을 줄이고 두부, 콩, 생선으로 바꾸자 6개월 만에 근육량이 회복되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셨나요? 간단히 먹으려고 소시지를 부쳐 드셨는데 먹고 나서 몸이 무겁고 갈증이 심해졌던 적. 그것은 단백질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나트륨과 방부제로 몸이 지쳐버린 결과입니다. 편리함의 대가가 근육과 혈관의 건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천 방법은 분명합니다. 햄과 소시지, 편육,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식단에서 최대한 줄이십시오. 불가피하게 드셔야 한다면 반드시 신선한 채소와 곁들여 나트륨 배출을 돕고 양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대신 두부, 삶은 달걀, 생선, 콩 같은 자연식 단백질로 간단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공육은 단백질의 착시를 불러일으킵니다. 단백질이 들어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육을 해치는 성분이 더 많습니다. 근육을 지키고 싶다면 가공육의 유혹을 과감히 끊는 것이야말로 첫걸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채소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는 뜻밖의 요인, 바로 과도한 기름과 설탕의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챙겨 먹어도 그것이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육이 자라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들어오는 것만큼이나 그것이 몸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년기에 특히 조심해야 할 방해꾼이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기름과 설탕입니다. 먼저 기름을 살펴봅시다. 고기를 조리할 때 사용하는 기름튀김 요리에 쓰이는 기름은 대부분 포화지방이나 산화된 기름입니다. 이런 기름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장벽에 염증을 일으켜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장벽이 약해지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기 전에 소실되거나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즉, 두부와 시금치를 아무리 먹어도 기름진 음식이 함께 들어오면 효과는 반감되는 것입니다. 특히 튀김은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와 장의 소화력이 떨어지는데 튀김의 딱딱한 겉옷은 위에 오래 머물러 속을 더부룩하게 하고 단백질 소화를 지연시킵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튀김을 주 3회 이상 먹는 그룹은 단백질 섭취량이 비슷해도 근육량이 더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자들은 기름진 음식이 소화 효율을 떨어뜨리고 만성염증을 키운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설탕입니다. 단 음식은 순간적으로 힘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근육을 빼앗아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합니다. 근육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에너지로만 쓰이고 정작 근육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설탕은 체내 단백질과 결합해 당화 단백질 AGES이라는 독소를 만듭니다. 이 물질은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손상시키며 노화를 빠르게 촉진합니다. 피부가 늙는 것도 문제지만 근육이 늙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근육이 늙으면 걸음이 느려지고 기운이 사라집니다. 결국 단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몸은 겉은 살찌고 속은 비는 상태로 가버립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설탕과 근육의 관계를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적당한 당은 운동 후 회복에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적당한입니다.
운동선수가 고강도 훈련 뒤 섭취하는 소량의 당과 노인이 매일 과자와 음료로 섭취하는 설탕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몸에서는 설탕이 약이 되기보다 독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달콤한 케이크나 빵을 먹고 나서 잠시 힘이 나는 듯 했지만 곧 피곤이 몰려와 몸이 무겁게 가라앉은 순간, 그것이 바로 설탕이 근육 에너지를 빼앗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기름은 최소화하고 설탕은 대체하는 것입니다. 튀김 대신 삶기 굽기 찌기 같은 조리법을 활용하십시오. 단 음식을 찾을 때는 설탕 대신 과일을 선택하십시오. 사과배, 블루베리 같은 과일은 단맛을 주면서도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어 근육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실천 팁을 드리자면 식사 후 후식을 바꿔보십시오. 케이크 한 조각 대신 사과 반 개 설탕 든 커피 대신 녹차나 보리차로 바꿔보십시오. 이런 작은 전환이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고 근육이 다시 힘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기름과 설탕이 많으면 근육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노년의 식탁에서 기름과 설탕을 줄이는 것은 단순한 체중 관리가 아니라 근육을 살리는 결정적인 전략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단백질의 균형을 깨뜨리는 또 다른 위험, 바로 고기 중심 식단이 불러오는 노화와 염증의 악순환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이렇게 믿습니다. 힘을 내고 싶으면 고기를 먹어야 한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거의 매 끼니마다 고기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단백질 공급원으로 고기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균형입니다. 고기만으로 이루어진 식단은 근육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노화를 앞당기고 염증의 악순환을 불러옵니다. 첫째, 고기 중심 식단은 염증 반응을 키웁니다. 고기에는 포화지방과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아질산염 같은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근육 세포를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근육 회복 속도가 늦어지고 조금만 활동해도 쉽게 지칩니다. 결국 고기 위주 식단은 먹는 순간 힘이 나는 듯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힘을 빼앗는 식단이 됩니다. 둘째, 고기 위주 식단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장 속에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고기 단백질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나쁜 균이 늘어나고 이들이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는 장벽을 약화시키고 혈액 속으로 들어가 전신 염증을 일으킵니다. 결국 근육뿐 아니라 혈관, 뇌, 심장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학계에서는 이것을 장 근육축, gut muscle axis이라고 부릅니다. 즉, 장의 건강이 근육 건강과 직결된다는 뜻입니다. 셋째, 고기 중심 식단은 노화를 촉진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단백질과 지방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활성산소가 증가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해 피부 주름을 늘리고 근육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나이가 들면서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줄어드는 만큼 고기 위주 식단은 몸의 노화 속도를 2배로 앞당깁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고기를 많이 먹은 날은 속이 더부룩하고 다음 날 아침 일어나기가 더 힘든 경우, 반면 채소와 잡곡 두부가 곁들여진 식사를 했을 때는 몸이 가볍고 활동하기가 쉬웠던 경우, 이 차이는 바로 식단의 균형에서 비롯됩니다. 고기만 고집하면 몸은 점점 더 무겁고 둔해집니다. 물론 여기에도 반론이 있습니다. 고기는 고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다는 주장이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채소, 곡물, 씨앗 단백질을 다양하게 섭취하면 아미노산 균형은 충분히 맞춰집니다. 즉, 고기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근육 합성과 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기와 채소 단백질을 함께 먹는 것이 훨씬 건강한 길입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육류 섭취가 많은 그룹일수록 노년기에 근육 감소증 발생률이 높았고, 동시에 관절염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 발생률도 높았습니다. 반면 육류를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먹은 그룹은 근육량이 유지되고 활동성도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고기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고기 중심에서 균형 중심으로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기를 드실 때 반드시 채소 반찬을 23가지 곁들이고 잡곡밥을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주 23회는 아예 고기 대신 두부 요리, 생선 요리, 잡곡밥과 콩 샐러드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달만 이런 식단을 실천해 보십시오.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고 계단을 오르는 다리가 훨씬 탄탄해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양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비로소 회복되고 지켜집니다. 결국 고기 중심 식단은 근육을 위한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근육을 약하게 하고 몸 전체를 늙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균형을 되찾는 순간 근육은 다시 살아나고 노화의 속도는 늦출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균형 잡힌 식단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한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실감나게 느끼실 수 있도록 한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는 특정 인물이 아니라 여러 연구와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72세 김보 어르신은 평생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식탁에는 늘 삼겹살, 갈비탕, 소고기국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빠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겨워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빠르게 줄고 있었고 혈압과 혈당도 높아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김 어르신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왜 근육이 줄어든다는 거지? 하지만 의사는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고기 단백질은 흡수가 잘 되지 않고 오히려 노폐물과 염증을 만들어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약화시킨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김 어르신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매일 먹던 고기의 양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대신 콩과 두부, 시금치, 케일, 잡곡밥, 호박씨 같은 채소 단백질을 꾸준히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밍밍하게 느껴졌지만 가족들이 함께 도와주고 작은 변화를 습관으로 만들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단 한 달 만에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처럼 몸이 무겁지 않았고 다리에 힘이 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덜 차고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병원에서 근육량을 다시 측정했을 때도 줄어들던 속도가 멈추고 오히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혈당과 혈압 역시 안정적으로 조절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본 의사와 연구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근육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단백질 섭취와 꾸준한 습관이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어르신들이 고기 위주 식단을 고집한 어르신들보다 근육량 유지와 체력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음식을 바꾸자마자 몸이 달라지는 신호를 느낀 순간 속이 편해지고 몸이 가볍고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변화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몸이 진짜로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김 어르신의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작은 선택이 쌓이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서 몸은 점점 달라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회복할 수 있고 삶의 질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식탁에 콩과 두부를 올리고 흰쌀 대신 잡곡밥을 드신다면 그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한 달 뒤에는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3달 뒤에는 산책이 즐거워질 것이며 1년 뒤에는 내 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구나 하는 놀라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고기만 고집하는 식단은 근육을 약하게 하지만 채소와 곡물 씨앗 단백질을 함께 먹는 식단은 근육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지 몸의 힘을 되찾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시 걸어가고 싶은 길을 열어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근육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은 오늘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김 어르신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근육은 결코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식탁 위 선택 하나가 내일의 다리 힘을 바꾸고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70세인데 이제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나 연구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80세 이후에도 단백질 섭취와 생활 습관을 바꾼 분들이 근육량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미국의 한 노인병학 연구에 따르면 85세 어르신들이 단백질 식단을 개선하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시작했을 때 단 6개월 만에 보행 속도가 향상되고 넘어짐 사고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근육은 회복력이 뛰어난 조직입니다. 상처난 피부가 아물든 약해진 근육도 올바른 영양과 자극을 받으면 다시 힘을 되찾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내가 지금부터 바꾼다고 달라질까? 답은 분명합니다.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두부를 올리고 내일 아침 귀리죽을 먹고 점심에 시금치 나물을 더하는 그 작은 선택이 바로 변화를 시작하는 열쇠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의 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주는 버팀목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산책을 나갈 수 있고 시장에 갈 수 있으며 손주와 손을 잡고 놀이터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자유는 줄고 결국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근육이 살아있으면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삶은 여전히 활기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근육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노화다라는 주장과 근육은 충분히 관리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와 연구 사례는 두 번째 주장에 손을 들어줍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줄어드는 것이고 관리하면 지켜낼 수 있는 것이 근육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처음 오실 때는 다리에 힘이 없어 지팡이에 의지하던 분들이 식단을 바꾸고 작은 운동을 더한 뒤 몇 달 만에 혼자 당당히 걸어 나가시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 순간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희망은 나이와 상관없다. 근육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준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를 시작하신 증거입니다. 무심코 흘려보낼 수도 있었던 시간을 투자해 듣고 계시다는 것은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의지는 근육을 살리고 삶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시길 권합니다.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작은 믿음이 쌓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근육이 살아나며 근육이 살아나면 삶이 새로워집니다. 곧 이어질 마지막 장에서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고기만이 근육을 지켜주는 유일한 답이 아니며 오히려 채소와 곡물 씨앗에 숨어있는 단백질이 노년의 몸에 더 큰 힘을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콩과 두부, 시금치와 케일 호박씨와 아몬드 귀리와 퀴노아 같은 음식들이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근육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자연의 치료제임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반대로 과도한 육류와 가공육 기름과 설탕 고기 위주로 치우친 식단이 얼마나 근육을 해치고 노화를 앞당기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대조는 분명합니다. 균형 잡힌 식탁은 근육을 살리고 잘못된 식습관은 근육을 녹입니다. 여러분의 한 끼 한 끼가 바로 근육을 키우느냐 아니면 잃어버리느냐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선택입니다. 근육은 늦게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삶의 질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셨다는 사실은 이미 변화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두부를 올려보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귀리죽이나 현미밥을 드셔보십시오. 점심에는 시금치 무침 한 접시를 곁들이고 간식으로 호박씨나 아몬드 한 줌을 드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선택을 쌓아가면 한 달 뒤에는 다리가 가벼워지고 3달 뒤에는 산책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정말 내가 바꿀 수 있을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예, 바꿀 수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의 의지와 습관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오늘 심은 씨앗은 내일의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 가장 마음에 남았던 음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식을 나누고 함께 실천할 때 더 건강한 노후가 만들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와 존엄을 지켜주는 기둥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몸이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